가사도 너무 재밌고 아무 데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가사들이어서 우리 사이 무슨 사이 칠성 사이다. 매주 금요일 힙합 음악을 추천하는 금요일 힙합. 이번 주는 마인드 컴바인의 PJ님과 진보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인사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의 PJ입니다. 저는 컴바인드의 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그건 아니죠? 장난치신 거죠? 아니 저희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가끔 진보가 네. 마인드일 때도 있고 제가 컴바인드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마인드, 컴바인드 뭐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마인드.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그냥 요즘에 그냥 다음 네. 활동들을 좀 구상하기도 하면서 좀 쉬고 있었어요. 저는 육아하고 뭐 음악 만들고 그냥 그렇게 지냈습니다. 최근 가장 많이 듣는 노래입니다. 저는 마인드 컴바인드의 Can You Understand? 이 노래는 집에 앨범을 낸 것도 있겠지만 집에서 저게 제가 노래를 부른 앞부분에 제가 노래를 불렀는데 집에 와이프가 노래를 또 저 노래를 좋아해서 계속 틀어놔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많이 듣게 되는. 본인이 부르셔서 그래서 와이프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오빠가 부르신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들으면서도. 근데 두 분이 앨범이 거의 10년 넘게 만에 나왔잖아요. 이렇게 긴 시간 만에 만드신 어떤 소감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시 하게 됐는데 하고 나니까 그냥 좀 더 잘했다. 내가 이 시기에 그래도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스스로의 영감을 주는 행위를 했다. 뭐 이런 면에서 네. 보람 있었던 작업이에요. 네, 진보님은요? 아무래도 저희 뮤직비디오도 나오고 했던 쇼미입니다. 마인드 컴바인드. Come here when I feel down and low.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딱 이게- 틀어놓고 춤추기 좀 좋은 노래. 혼자서도. 아 그럼 완전 네. 성공이네요. 이게 사실 좀 내용상으로는 좀 아련하다고 해야 될까? 약간 실패한 러브 스토리 같은 느낌이어서 나름 중간중간에 연기할 때 좀 그런 감정을 담았거든요. 근데 저 뒤를 보면 피제 형이 그 컵으로 야바위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사실 이제 연기 못하는 사람들 발연기라고 그러잖아. 네. 나는 손연기를 좀 해가지고 네, 도입부가 인상적인 노래입니다. 저는 그냥 댄 펑크의 미러. 그냥 신스 나오는 그 순간부터 그냥 게임 끝. 게임 끝. 그러면서 드럼이 갑자기 딱 나오는데 그냥 거기서부터 또 그냥 바로 그냥 그루브 탈 수 있고 너무 멋있는 제 취향인 노래. 저 되게 텁텁하고 더러운 클랩 소리가 아주 예술이네요. 그리고 댄 펑크가 아예 완전 아날로그 악기로만 쓰는 사람이니까. 저는 아이삭 헤이즈의 Walk On By인데 네. 이 노래는 되게 유명한 노래라서 네. 그냥 뭐 좋은 노래지 하고 넘어갔었는데 얼마 전에 다시 듣다가 그 인트로가 얼마나 그 웅장하고 카리스마가 있는지 그걸 다시 깨달았어요. 그 요즘에 저렇게 인트로가 1분 정도 되는 노래가 없는데 네. 너무 도입부가 무게감이 있어서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어떻게 보면 웬만한 힙합 음악이나 네. 막 스케일 있고 막 갱스터 음악에 비해서 더 그 갱스터스럽지 않아요? 이 음악이? 맞아. 이게 제일 힙합인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다음은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는 음악입니다. 저는 저걸 어떻게 슬라우선 말론이라고 읽어야 되나? 네, 저 노래를 네. 그 프랭크 XXX 프랭크한테 소개를 받아서 들었는데 앨범 자체가 너무 좋고 개인적으로 또 제 취향이면서 이게 계속 듣게 그 음색은 또 따뜻한데 엄청 또 도파한 것도 있고 딥한 것도 있고 Be safe in your bed. I'll wait till you're dead.
그래서 이게 저평가라고 하기보다는 좀 네. 아직 안 유명한 것 같아가지고 외모는 되게 착한 타이달라 사인 같은. 그 말인즉슨 네. 타이달라 사인은 좀 나쁜 사람이거든요. 좀 뭐랄까 악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학교 다닐 때 느낌? 네, 타이달라 사인이 학교 다닐 때 저런 정도 느낌이 아니에요. 학교라 하면은 진짜 학교 스쿨. 스쿨. 네네. 그 학교 말고요. 학창 시절에 네, 타이달라 학창 사인. 시절. 때묻지 않은. 저평가된 게 뭐가 있을까 좀 그랬는데 네. 잼의 가위바위보자기라는 노래인데 저 친구는 사실 저평가라기보다 좀 평가가 아예 없는 상황이어서 무평가야? 네, 무평가여가지고 골랐어요. 네. 저 친구랑 저랑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네. 제가 흥락회라는 힙합 서클을 했을 때 후배예요. 아. 근데 그때부터 일진수 활동할 때도 그렇고 저 친구의 생각이랄까 아이디어를 100% 이해한 적이 없어요. 굉장히 정말 독창적. 학연이네요. 이거 지금 이게 추천한 이유는. 이 앨범 커버인가요? 이게? 근데 이제 너무 저평가돼 있으니까 아. 가져왔죠. 가사도 너무 재밌고 아무 데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가사들이어서 우리 사이 무슨 사이 칠성 사이다. 좋아하는 프로듀서와 비트입니다. 그냥 제이 딜라의 키즈로서 제이 딜라 역량이 좀 큰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제이 딜라가 힙합 프로듀서지만 사실 뭐 소울, R&B, 뭐 락, 뭐 일렉트로닉 뮤직 이런 여러 장르 불문하고 역량을 준 프로듀서 같거든요. 거기에 Think Twice는 뭐 제가 좋아하는 프로듀서는 The Neptunes이고요. 제일 좋아하는 비트는 레이 제이의 Formal Invite라는 노래인데 네. 그 넵튠스 저 때의 특유의 사운드가 뭐였냐면 그 하이햇 대신에 쉐이커를 써가지고 중간에 이거 엄청 불규칙하게 써가지고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걸 외울 수가 없어요 패턴을. 오늘 뭔가 EBS에 나온 그런 기분이. 그래요? 네. 여태까지는 뭐였는데? 약간 양질의 촬영을 하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저희 EBS 말고 좀 더 시청률 잘 나오는 걸로 다시 한번 왜 EBS 무시하세요? 제좀 그러게요. 해주시죠. 왜 EBS 나 이게 너무 좋은데? 고급스럽다. EBS 여러분, 네. 제가 EBS에 많이 출연도 했고요. 공헌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갑자기요? 좋아하는 구내 식당 음식도 맛있고. 공연하면 생각나는 음악입니다. 얼스 윈드 앤 파이어의 판타지를 꼽았는데 얼스 윈드 앤 파이어가 한국에 몇 번 왔었는데 그때 공연을 보러 갔었는데 와 진짜 너무 열정적인 모습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춤을 추고 있는 흥에 겨워서 직접 보면 진짜 신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곡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네. 어떻게 저런 걸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와 저 베이스 치시는 분이 진짜 대단해. 같은 아티스트고 네. 저는 After the Love Has Gone인데 저 라이브 버전에 색소폰 솔로가 네. 너무 환상적이에요. 이 작곡가가 또 여기다.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이 정도 하면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떠나간 여자가? 이별하고 나면 꼭 듣는 노래기도 한데 네. 저 색소폰 라이브가 약간 슬픈 로맨스의 거의 절정. 자주 들으셨나요? 자주 들었죠. 네, 자주 들었죠. 자주 이별하시고 두 분은 여행은 좋아하시나요? 여행 좋아하죠. 가장 너무 좋죠. 제가 저 노래를 뽑은 이유는 다 같이 일본을 갔었어요. 일본에는 LP샵이 잘 돼 있으니까 LP 디깅을 하는데 평소에 갖고 싶었던 스틸리된 아자 앨범이 있어가지고 와 근데 상태가 너무 좋은 A급을 와. 발견해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스틸리덴의 블랙하우 흑우 그 드립 치시려고 가져오신 거 아니죠? 뻔하지 않아요. 진행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식의 진행이 되는지. 좋았던 여행은 정말 많은데 네. 발리 여행 갔을 때 근데 그때 테임 임팔라의 Let It Happen이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것만 계속 들었던 생각이 나요. 근데 앞부분의 멜로디가 네. 우리나라 그 동요라고 해야 될까? 그 전래 노래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거 중에서 뭐 남대문을 열어라 동대문을 열어라 있잖아요. 동대문을 열어라. 그거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서 아마 아이디어를 얻어서 작곡을 하지 않았을까. 어디가 동대문이죠? 계속 좀 있지 않아요, 아 조금씩? 진짜요? 저 이 곡을 많이 들었는데 아 이제 바뀌네 또. 아씨. 아유 놓쳤다. 동대문에서 신당역으로 가버리네. 남대문 열었어야 되는데. 한동안 음악계에 좀 주목을 못 받았던 네. 사이키델릭 장르를 다시 수면 위로 불러일으킨 그룹이라고. 그래서 그런 좀 진보적인 구석이 있죠. 진보적인. 네, 자신의 취미와 연관이 있는 노래입니다. 취미라는 게 네. 뭐 이렇게 시간 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시간이 요즘 별로 없어가지고 음, 그 육아를 취미라고 생각을 그냥 했어요. 빌 에반스의 Waltz for Debbie를 들고 왔는데 저게 이제 태교 음악으로도 많이 틀어놨었고 그리고 저 빌 에반스 저 노래가 빌 에반스가 4살 조카를 위해서 만든 노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아들도 네. 4살이라서 한국 나이로 4살이라서 네. 그래서 저거 많이 틀어놓으면 네. 좋아하더라고요. 그 뱃속에서부터 들었던 음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빌 에반스가 좋은 게 네. 저는 재즈 뮤지션이지만 사실 클래식 전공해서 어떻게 보면 클래식한 그 음악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 사실 이것도 재즈인데 되게 어떤 라인이나 그런 것들이 클래식한 면이 있어서 그 클래식이 좋다고 그러니까 태교 음악은 금요일팝에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오 나이스. 취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과학 다큐 보는 거 좋아해서 네. 그런 취미 때문에 네. 고른 노래는 Destiny's Child의 Nuclear이고요. 과학을 소재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근데 저도 과학 소재로 노래 자주 쓰다 보니 저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혹시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원자 결합이 돼 있잖아요. 네. 핵과 전자들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렇게 딱 붙어 있어서 다른 도망갈 곳도 없고 우리 둘이 여기 있고 우리 둘이 지금 열을 내고 있다고. 네, 한국 힙합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노래입니다. 과거는 시모앤 무드슐라 앨범을 왜냐면 저 때 되게 실험적인 저희는 좀 여러 장르가 섞여 있는 거고 시모앤 무드슐라 저 앨범 자체는 그냥 힙합 안에서 그냥 다 보여주는 그리고 현재는 네. 빈지노의 모넷 저거를 꼽은 이유는 네. 그 힙합 테두리 내에 사실 있지만 그걸 좀 벗어난 여러 그냥 음악인으로서 되게 리스펙하고 좋아하는 친구지만 힙합으로만 생각을 했을 때도 행보적으로 빈지노만큼 되게 멋있는 행보를 하는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미래는 앤더스펙이랑 브루노 마르스의 저 노래를 꼽은 이유는 앤더스펙 자체가 미량 박씨 한국인이 섞여 있잖아요. 저가 또 박씨인데 미량 박씨의 자존심을 또 높여주는 친구라서 박씨가 미래다. 박씨가 미래다. 김건희는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부터 힙합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 꼽았고 현재는 키드 밀리의 페이스 앤 마스크 꼽았어요. 랩하는 스타일도 그렇고 굉장히 한국 힙합의 현재를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미래는 이거 너무 꼽기 어려워서 이것도 그냥 3개를 했는데 뭐 아까 학연 나왔지만 지연인 거예요. 또 한 번 그런 그 연을 사용해가지고 디지털 데브는
저희 그 레이블 통해서 나왔던 아티스트고 영상도 본인이 만들고 뭐 굿즈도 만들고 인스타그램 필터도 만들고 뭐 음악도 하고 되게 다양한 걸 다 해요. 네. 다른 것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미래다고 생각해서 디지털 데브가 있고 규진이라는 친구 저랑 같이 만든 노래 있는데 그 음악이 좀 미래지향적이어서 꼽아봤고 그 로얄 44라는 친구도 되게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외향부터 그런 분위기랑 이런 게 어느 나라인지 모르는 그런 느낌? 그냥 외국 아티스트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이어서 미래가 아닐까. 가장 좋아하는 앨범입니다. 매해 꾸준히 그냥 한 번씩 두 번씩은 계속 듣는 앨범이 사실 에리카 바두의 마마즈 건 앨범 같아가지고 참여진도 너무 좋고 그 사운드도 너무 좋고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의 음악이랑 좀 비슷한 와닿아 있는 그 에리카 바두가 네. 자기 딸 학교 데려다 주는데 네. 람보르기니로 데려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에리카 바두 집에서 뭐 식모로 일하라 그래도 네. 당장 가요. 왜? 갑자기 네. 식모. 어릴 때부터 늘 그 생각했어요. 저는 저스틴 팀벌레이크의 Justified 앨범 1집 앨범 팝 음악 중에서 최고고요. 그리고 저 앨범을 믹스한 엔지니어가 네. 설반 기니아라는 엔지니어거든요. 그분하고 작업을 하는 게 네. 어떤 면에서는 그래미 상 받는 것보다 더 큰 꿈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은 아무나 안 받아주거든요. 몇 년치가 밀려 있는데 네. 저분하고 제가 만약에 작업을 한다면 그거는 되게 많은 걸 증명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래미 받는 것보다 시도해봐. 시도해야죠. 예. 그거가 더 좋나요? 에리카 바두처럼 서브가 더 좋나요? 에리카 바두의 집사가 될 거냐 네네네. 아니면은 저분과 설반 기니아와 네네, 작업할 네네. 거냐. 설반 기니아랑 작업해야죠. 어. 에리카 바두 집에서 일하면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인의 인생곡입니다. 그 스티비 원더의 Songs in the Key of Life 저 앨범이 그냥 앨범 전체다가 다 저한테 큰 영향을 준 앨범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만 꼽기는 사실 좀 그래서 그냥 앨범으로 두고 왔는데 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썸머 소프트 들읍시다. Summer soft wakes you up with a kiss to start. 이 보면 이제 피아노 나오는데 약간 귀뚜라미 소리나 막 이런 것들도 되게 효과적으로 좋은 것 같고 진짜 여름의 그 느낌이 확 나고 여기 지금 거의 행위 연습을 하고 계시거든요. 스티비 원더니까. 저는 투팍의 To Live and Die in LA 꼽았고요. City of angels in constant danger. South Central LA can't. 그럼 힙합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생각했을 때는 역시 투팍 노래 중에 골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 너무 멋있어요. 투팍이 저의 형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와, 떡 라이프 형은 투팍이고 이제 주인님은 에리카 에리카 바두. 바두고 질문이 끝났습니다. 어떠셨나요? 근데 나는 힙합을 하나도 소개를 안 한 것 같은데 힙합이 이 모든 음악이 다 어떤 행위가 힙합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재밌었고 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굉장히 즐거웠고요. 네. 그 음악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또 음악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희끼리 너무 재밌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얘기했는데 보시는 분들한테도 좀 그 재미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뭐 행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 마인드 컴바인드 바이닐이 아마 4월 달 안에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나오면 또 공지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여태까지 금요일 팝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설정. 구독과 설정? 구독과 설정이라. 제가 설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보겠습니다. 아우. 네, 오늘 금요일 팝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알림. 좋아요. 그냥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